소문 들었어. 저기가 그 한국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이라는데 저기서 그걸 먹지 않으면 항상 좀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 미국의 어느 식당 앞에서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의 작은 관광 도시에서 최근 한 식당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평범한 치킨 전문점이 지금은 손님들이 줄을 서는 유명 맛집으로 변신했는데요. 이 가게를 특별하게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앤드리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 가게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매일 텅 빈 가게를 열며 느껴야 했던 무력감과 적자 장부를 보며 커져만 가던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요리부터 서빙, 청소까지 모두 해내야 했습니다. 몸이 고된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손님 한 명 없는 텅 빈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매일 이대로 계속하면 과연 나아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 라는 고민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가게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제 가게 앞에서 줄을 서고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죠. 처음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걸 먹지 않으면 항상 좀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며 계산대 옆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그 특별한 요소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님을 배려하는 작은 디테일과 경험을 완성시키는 서비스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제 가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디테일을 통해 손님들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손님을 위한 작은 디테일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것이 기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제 가게를 살리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명소로 탈바꿈시켰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에겐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언니예요. 어릴 적부터 언니와 저는 정말 친했어요. 언니는 제게 있어서 단순한 가족 이상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항상 저를 잘 챙겨주고 제 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를 보고 K-팝 노래를 듣고 급기야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더니 가족 모임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언니가 한국대학원에 유학을 가겠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왠지 언니를 한국에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언니가 멀리 떨어져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언니는 방학 때마다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유학 생활 중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언니였기에 저는 졸업만 하면 다시 돌아올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언니는 낯선 한국 남자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우리 가족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할 거예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만난 사람과.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언니가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언니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왔기에 졸업 후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예 한국에서 살겠다는 언니의 말은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시고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알고 보니 언니는 유학 생활 중에 한국 남자친구 이야기를 부모님께 종종 했었다고 하더군요. 바쁜 가게 일로 힘들어할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동안 저에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의 선택을 응원하며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언니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더 외로워지고 속상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든 와중에 언니마저 한국에 빼앗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항상 제 곁에 있었던 언니가 이제는 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언니의 선택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언니의 결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제 외로움과 불안감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새로운 삶을 찾아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언니가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가 한국에서 보내온 소식들은 저에게 조금씩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제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언니의 선택이 우리의 관계를 바꾼 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가 한국으로 떠난 뒤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와의 대화가 어색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밝은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형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항상 웃음이 넘쳤고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한 일상은 너무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언니는 종종 한국의 식당이나 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그곳의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자랑했어요. 너도 한국에 한번 와봐 분명히 좋아할 거야. 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저를 초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일에 치여 지내던 저는 여행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언제든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 삶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불황은 계속됐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에너지를 잃어갔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야 할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언니의 밝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언니의 사진 속 행복한 모습과 따뜻한 말들이 어쩐지 제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한국에 잠깐 가볼까 해. 짧게 여행으로 다녀올게. 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너 오면 내가 다 준비할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다가. 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반가움과 설렘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 만에 가게 문을 닫고 짧은 여행을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막상 떠나려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저는 가게를 떠나는 것도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도 모두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결정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예비로 챙겨갔던 머플러를 급히 꺼내 둘렀지만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불어온 찬바람은 마치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도 추운 날씨를 경험해 본 적은 많았지만 이곳의 추위는 그보다 훨씬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 언니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빽빽히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회색빛의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은 조금 삭막해 보였고 언니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언니의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던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그 포근함이 어찌나 인상적이던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겨울철 집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거나 벽난로를 켜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발이 시려워서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카펫 위에서만 움직이곤 했죠. 그런데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닥에는 카펫조차 깔려있지 않았는데도 발밑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게 신기했어요. 언니, 이거 뭐야?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 라고 물었더니 언니는 웃으며 이게 온돌이야. 한국에서는 바닥을 데우는 전통 난방 방식이야. 미국처럼 히터를 트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가 난방 역할을 하거든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빽빽한 아파트에서 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맨발로 다녀도 춥지 않은 집안의 따뜻함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미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 온돌 난방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생활을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언니는 거실 방바닥에 앉으며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따뜻하니까 집에서 뭘 하든 훨씬 편해. 겨울에도 따뜻한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날 밤, 저는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몸을 맡기며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아파트가 삭막하게만 느껴졌지만 이 온돌 하나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형은 단조로워 보일지 몰라도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한국의 주거 환경을 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실용성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이렇게까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한국의 문화가 조금씩 제게 특별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언니와 형부는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사실 치킨이라면 미국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별 기대는 없었어요. 치킨이 뭐 특별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죠. 하지만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치킨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손님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언니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여기 치킨은 진짜 달라. 먹어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지 알게 될 거야 라며 웃었죠. 가게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풍겨오는 치킨의 고소한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치킨과 다양한 소스들이 놓여 있고 손님들은 환한 얼굴로 식사를 즐기고 있더군요. 언니와 형부가 추천한 메뉴는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이었어요.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 위에 작은 접시에 담긴 과자가 놓였습니다. 언뜻 보면 마카로니처럼 생긴 이 과자는 바삭한 튀김과 고소한 향이 가득해 보였어요. 언니가 웃으며 말했죠. 이거 한번 먹어봐. 여기는 치킨이 나오기 전에 이런 걸 서비스로 주거든. 처음엔 그냥 평범한 과자겠지 싶어 한 조각 집어 먹었는데 그 바삭함과 고소한 맛이 너무 매력적이더군요. 과자의 담백한 맛이 입안을 즐겁게 만들었고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의 허기를 달래주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하지만 손님이 많으니까 더 먹으면 민폐 아닐까? 라며 조심스레 물었죠. 그러자 언니는 아니야. 여기선 이 과자 무제한으로 리필해줘. 원하면 더 달라고 하면 되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단순히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게 아니라 이 과자는 치킨과 함께 곁들여 먹기에도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지 이제야 알겠네. 언니는 웃으며 말했죠. 여기서는 작은 디테일이 손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치킨집 문화를 완성하는 거지. 이 작은 마카로니 모양 과자는 단순한 간식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치킨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이러한 작은 디테일이 손님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자를 리필해달라고 말하며 어느새 혼자서 접시를 비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서비스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죠.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먹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위한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깨달은 날이었죠. 마카로니 모양 과자는 제게 한국의 치킨집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치킨이 나오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비주얼이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겉면에 반짝이는 양념이 골고루 발라져 있었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바삭함과 달콤 짭짤한 소스의 조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치킨이라고?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언니는 웃으며 이제 이해가 됐지? 여기 치킨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문화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치킨과 함께 나온 다양한 사이드 메뉴였습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와 신선한 샐러드뿐 아니라
치킨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하얀 깍두기 같은 치킨무가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엔 물을 왜 주나 싶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이건 치킨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존재였죠. 식사를 마친 뒤 언니가 계산을 하러 간 사이 형부가 저를 계산대 옆에 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로 데려갔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계산대 근처에서 계산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장식품이거나 유료로 제공되는 디저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꼬마가 그 기계 앞에 서서 컵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돈도 안 내고 아이스크림을 그냥 먹는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거 원래 그냥 먹는 거야? 아니면 돈을 내야 하는 거야?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너 몰랐구나. 저 아이스크림은 식사를 한 손님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먹을 수 있어. 마음껏 담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정말 무료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언니는 제 반응을 보고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여기선 이런 게 당연해. 손님들이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지. 언니는 제 손에 작은 컵을 쥐어주며 직접 한번 담아보라고 했어요. 레버를 천천히 내리자 하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작은 컵을 금세 채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식사 후의 느끼함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그냥 무료라니 믿을 수가 없네. 제가 놀라며 말하자 언니는 여기 한국에선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서비스가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계산대 옆에서 다시 한번 컵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담는 꼬마가 보였어요. 처음엔 한 번도 아니고 또 먹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모습이 오히려 귀엽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작은 서비스는 단순히 디저트를 넘어 손님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경험한 무료 아이스크림 서비스는 한국의 환대 문화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 디저트 한 컵은 단순히 식사의 마무리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여운을 남기는 특별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진짜 감동을 주는 것 같아. 나도 가게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 언니는 웃으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손님들에게는 크게 다가오거든. 너도 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말하며 응원해줬습니다. 그날의 무료 아이스크림은 단순히 식사의 끝을 장식한 것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언니 부부와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문득 형부의 직업이 궁금해졌어요. 항상 온화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언니를 잘 챙겨주는 분이라 막연히 평범한 직장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형부는 무슨 일 하세요? 가볍게 물어본 질문에 형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식업계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문제가 있는 곳을 개선하는 일을 하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식업계 컨설팅이라니. 저는 당황스러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부의 직업이 제가 처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언니가 제 표정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에 오면 형부랑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내가 가게 운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가 왜 계속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제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처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형부와 함께 계획한 일이었던 거죠. 형부는 저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손님을 모으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처제가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언니를 한국에 데려가 버린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형부는 진심으로 제 상황을 걱정하며 도와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형부와 나눈 대화는 단순히 조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형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세심히 듣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가게의 문제점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형부가 단순한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형부에게 저를 위해 가게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부탁했다며 형부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형부는 내일 시간이 된다면 가게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라고 제안했고 저는 살짝 긴장되면서도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날 위해 신경 쓴 거구나. 이런 형부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언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어요. 내가 잘 되는 게 내 가장 큰 바람이야. 우리 형부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고민을 솔직히 털어놔봐. 그날 밤 형부와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형부는 제게서 가게 운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매출 부진, 손님 만족도 저하, 마케팅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죠. 형부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제는 걱정 마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우선 제가 가게에 직접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드릴게요. 며칠 후 형부는 언니와 함께 제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메뉴, 서비스, 인테리어까지 세심히 살피며 개선해야 할 점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메뉴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식 치킨과 맥주가 인기입니다. 기존 메뉴에 한국 치킨 스타일을 추가하면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형부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언니도 거들며 특히 양념치킨은 미국에서도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느껴질 거야 라고 말했죠. 저는 형부와 언니의 조언에 따라 한국식 양념치킨과 간장치킨, 그리고 크리미한 한국 맥주를 메뉴에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부는 가게의 분위기와 인테리어에도 변화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게의 이미지와 분위기야. 치킨과 맥주를 즐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아오고 싶어지거든. 가게의 배경음악은 한국식 치킨과 맥주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K-팝과 올드팝을 적절히 섞어 선곡했습니다. 밝고 경쾌한 K-팝 곡들이 치킨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의 기분을 한껏 북돋아 주었고, 올드팝은 편안한 분위기를 더해 나이든 손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형부는 주방의 구조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주방의 모습을 보며 음식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성껏 만들어지는지 직접 확인하는 걸 좋아해요. 오픈 주방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그 제안은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존에는 손님들이 주방을 볼 수 없었고 주방은 협소하고 다소 어수선한 상태였죠. 그래서 형부의 도움을 받아 오픈 주방으로 변경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손님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큰 유리창을 설치했고 주방 안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며 믿음을 느꼈고 저렇게 깔끔하게 요리하다니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게 내부는 기존의 단조롭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고 활기찬 느낌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테이블 배치로 손님들이 가족, 친구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벽에는 한국 치킨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과 메뉴 설명을 담은 아기자기한 장식들을 더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국 치킨과 맥주를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한 가게는 손님들에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악과 분위기, 그리고 깨끗한 오픈 주방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가게는 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언니와 형부의 도움, 그리고 제가 배운 한국식 세심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밝은 얼굴로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 치킨집에서 감동받았던 마카로니 모양 과자 서비스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형부는 강조하며 이야기했어요. 작은 서비스가 손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이런 과자는 손님들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줄 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형부와 언니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어느 날 대형 박스가 제 가게로 배달되었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와 함께 사용 방법과 필요한 원료들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형부가 메모를 남겼더군요. 첫째, 손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기분 좋게 가게를 떠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디저트가 될 겁니다. 이 기계와 함께 한국에서 사용하는 원료도 보내니 부담 없이 활용해보세요. 화이팅! 언니도 따뜻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앞으로도 우리 형부와 내가 내 가게를 도울 테니까 걱정 말고 하나씩 해나가자. 그 후 가게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치킨과 맥주 메뉴는 손님들에게 신선하고 특별한 선택지가 되었고, 마카로니 모양 과자는 손님들의 기다림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었어요. 가장 큰 반응은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식사를 마친 후 아이스크림을 담아 먹으며 이런 서비스는 정말 처음이야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손님들은 아이스크림 기계를 보며 환호를 질렀죠. 지금 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항상 좀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근처 지역에서 차를 몰고 일부러 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가게 앞은 날마다 손님들로 가득 메워지고 예전에 한산했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형부와 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조언과 도움 없이는 이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언니와 형부의 도움 덕분에 제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